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형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승환입니다. 형법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형법 강의를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형법은 처음 공부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과목인데요. 형법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형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형법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 최근 10년치 기출문제 분포도인데요. 자, 화면 왼쪽을 보시게 되면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요 그림인 형법 총론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형법 강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 총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총론과 강론의 차이는 제가 기초 강의 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형법은 총론과 강론 두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디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건가요? 요 색깔이죠. 요 색깔 중에서 요 제3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러면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형법은 총론과 강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3제만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점 받았다고 해서 못 붙어요. 형법은 전체적으로 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 90점 이상은 맞아줘야 됩니다. 자, 이쪽이 총론인데요. 이 총론 과목이 어려워요. 우리가 법과대학을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형법 총론을 배우고 3학년 되면 강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법 과목이 많잖아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과목을 꼽자면 민법이죠. 민법에서 총칙이 아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요 형법 총론입니다. 총론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가 않아요. 거의 독일 쪽에 있는 그 체계가 우리나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학자들이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 책 100개 다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형법 이론을 공부할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형법에는 총론에는 이론 파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이론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강론은 이론이 거의 없죠. 이 이론이 거의 없고 판례만 뒤따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론 공부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요 강론만 잘해서 되지 않죠. 총론도 잘해야 돼요. 총론도 잘해야 되고 강론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만점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해야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목차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고 일단 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강론 파트에서는 제3제가 출제가 많이 되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라고 있죠. 그렇죠?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도 강론에서는 출제가 아주 잘 돼요. 뇌물죄도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있고 위증죄, 무고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용에 관한 제라고 있죠. 이 문서죄가 있어요. 문서죄. 유가증권 이런 파트가 또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강론에서는요. 이 재산죄 그 다음에 기능에 관한 죄는 쉽습니다. 쉽고 문서죄가 어려워요. 재산죄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총론에서는 골고루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 및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은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법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순수 이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독해, 그렇죠? 수거, 어휘 수거 이런 것들 구성되어 있잖아요. 형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 이론, 판례가 되어 있는데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급심 판례 말고요. 대법원 판례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 대법원 판례는 이게 80% 이상 출제가 된다 그랬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90% 이상이었어요. 90% 이상. 그래서
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찰직이 있고 검찰직이 있고 법원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 직렬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교정직도 있고 그래요. 아, 교정직은 아니죠? 교정직 형사법이고요. 형법 같은 경우 세 과목인데요. 세 직렬인데 그 중에서 이 경찰직 같은 경우는 그 18년도 있죠? 18년도. 2018년도부터는 그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2차 시험부터는 과거에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현직 경찰 현직 분들이 출제를 했었고 2018년도부터 2차 시험부터는 그 대학 교수로 출제자가 바뀌었어요. 대학 교수로 출제자가 바뀌다 보니까 출제의 유형이 약간 바뀌었어요.